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실 석촌 호숫가에 있는 삼전도비에 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삼전도비 정식 명칭은 대청 황제 공덕비로 조선을 제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청나라 전승 기념물입니다. 근대 인조의 삼배구 고두레라는 굴욕적인 항복의 역사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조선시대부터 지명 이름만 따와 삼전도비라고 에둘러 불러졌습니다. 삼전도비 건립 과정은 인조의 항복만큼이나 굴욕적인 외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부타라는 일개 장수에 나라 전체가 끌려다닌 조선의 또 다른 굴욕 외교 이야기입니다. 사실 공덕비 건립을 조선 정부에 처음 제안한 것도 마부타였습니다. 어디 위에서 명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윗선에 잘 보이려는 그의 아이디어인지는 관련 기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인조의 항복으로부터 거의 한 달 뒤인 1637년 3월 12일 건립 사업이 시작됩니다. 웃픈 사실이지만 당시 인조는 비석 건립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신하들은 이름을 더럽히기 싫다고 건립비와 관련된 일에 가능한 엮이지 않으려고 했으니 현실적으로 일의 진행을 위해 나설 사람은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수많은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북쪽으로 끌려가 나라 사정이 최악인 상황이라 공사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기록 중에 인조가 만약 마부타가 공사 진행에 관해 묻는다면 이미 조치했다라고 말하거라 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인조가 마부타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사가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는데 그해 10월 인굴다이와 마부타가 인조의 책봉을 위해 조선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연히 조선 정부는 비상이 걸립니다. 비각은커녕 비석도 못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제조 지은 운은함에 빨아대던 명나라가 세워준 관우 사당의 기와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비석에 새길 비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장 점검 나온 마부타한테 딱 걸리고 맙니다. 그는 황제의 명을 빙자하며 빨리 비문을 쓰라고 압박합니다. 인조는 인조대로 신하들 중에서 비문을 작성할 자를 찾아야 하는데 중화 사상에 매몰된 그들이기에 당연히 비문을 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비문을 쓰면 오랑캐 황제 공덕비에 자기 이름이 영구히 남으니 손을 더럽히기 싫다는 겁니다. 마부타와 신하들 사이에 끼어 난처하게 된 인조는 강제로 장유와 이경석을 콕 집어 비문을 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이경석의 비문이 선택됐는데 장유의 경우는 죽어도 하기 싫었는지 오타도 많고 당시 장문 형식에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직함이랑 본인 이름도 쓰지 않아 채택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문을 최종 선택한 주체는 청나라였습니다. 마부타가 자기는 한문 실력이 없다며 심양으로 가져간 후 비문 문제는 법문정이라는 청에 귀의한 한족 출신 관료가 관여합니다. 이경석과 장유의 글은 심양에서 검토받고 최종적으로 이경석 비문이 선택됩니다. 이때 법문정은 첨삭할 내용을 보내주어 이경석이 청나라 구미에 맞게 다시 쓰게 합니다. 비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을 자초한 조선의 어리석음, 그런 조선을 용서해준 청황제의 너그러움, 결국 조선은 자기를 살려준 청나라의 은혜를 빚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듯 했는데 1638년 6월 청에서 갑자기 비석 크기를 바꾸라고 합니다. 작년 마부타가 현장 점검을 한 11월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더 크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친절히 길이도 알려줍니다. 몸돌은 12척, 용두는 2척 2촌, 현재 삼전도비 높이가 4m쯤 되고 귀부 폭이 1.4m쯤 되니 청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때 청나라의 변덕으로 공사는 올스톱되고 청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석재를 찾으러 다닙니다. 현재 귀부가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이 청나라의 변덕 때문에 생긴 산물입니다. 새로운 석재는 다음해 1639년 봄이 돼서야 충주에서 구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비석에 만주문과 몽골문도 같이 새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상가상 만주, 몽골, 한문 세 개의 언어를 새길 때 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만 가중됩니다. 처음엔 앞면에 세 개의 언어를 나란히 쓴다는 입장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오늘날처럼 몽골문, 만주문은 앞면에 한문은 뒷면에 쓰는 것으로 결정납니다. 그해 11월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부타가 몽골문, 만주문을 만들 전문가랑 비문을 새길 각수를 데리고 갈 테니 그때까지 한문 부분 각석 작업은 전부 끝내놓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당연히 조선 조정은 또 비상이 걸립니다. 마부타는 11월 24일 입궁 예정이고 비문 새기기 작업은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4일간 조선 정부는 석공들을 그야말로 쪼아댑니다. 기록에는 23명의 석공이 작업하였다고 하니 이 23명의 장인들이 잠도 못 자고 돌아가며 비문을 새겼을 모습이 안 봐도 뻔합니다. 그 뒤 별 말이 없는 것을 보니 마부타가 도착하기 전에 작업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비석은 12월 8일에 세워집니다.
특히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 마부타가 자기네 황제 공덕비가 더 눈에 잘 띄게 만들려고 글씨 부분을 주홍색으로 칠하고 대청 황제의 대자 부분은 금으로 채울 것을 요구합니다. 옛 문인이 남긴 시 중에 삼전도비를 두고 비석이 글자마다 불 끄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 당시 마부타 요구를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삼전도비 자체도 여러 번 땅속에 파묻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홍색으로 채색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기록에는 삼전도비 건립 과정과 관련하여 청 황제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여러모로 정황을 보면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청나라가 제작한 지도를 보면 조선 영토 내에 공덕비가 과장되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삼전도비 건립의 역사는 힘없는 나라의 비참한 외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 황제가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됐냐고 마부타를 쪼고 마부타는 다시 조선 조정을 쪼아대고 결국 제일 밑 석공들만 4일 밤낮으로 개고생만 하게 됩니다. 힘없는 나라에 힘없는 서민들만 죽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끝으로 2007년 한 남성이 삼전도비에 페인트 칠 낙서로 훼손시킨 사례가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삼전도비 훼손 사례는 많았습니다. 애초에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유물이라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종이 1895년 청나라를 위시한 중화질서와의 결별을 선언할 때 땅속에 묻혔다가 일제감정기인 1913년 일제는 조선인은 타율적이고 정체되어 있다는 왜곡된 역사를 부각시키려고 다시 끄집어냅니다. 광복 후에는 이승만이 부끄러운 역사라며 다시 묻어버리지만 이후 인식이 바뀌어 오늘날처럼 문화재로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정하고 싶은 치욕적인 역사일수록 역설적이지만 더 기억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싫다고 망각시키면 잊혀짐 속에서 어느 순간 다시 역사의 반복만 생길 뿐입니다. 삼전도 불망비로서 우리 역사의 반면교사로 계속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